안녕하십니까. 신인견의 국방TV 데일리 디펜스 시간입니다. 오늘 정말 기분 좋은 또 재밌는 흥미있는 화끈한 그런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평양 휘젓던 F-117A 나이트호크 스텔스기가 부활했습니다. 왜 부활했을까요? 김정은 때문에 부활한 것 같지 않습니까? 느낌이 확 오는데요. 아무튼 우리 이런 새로운 군사 소식, 안보 소식 확실하게 가장 빠른 속도로 그리고 가장 독특한 그런 소식을 전해드리는 신인균의 국방TV 구독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F-117 현역 복귀를 위해서 중동에 배치됐나? 네덜란드의 항공 전문지 스크램블이라는 항공 전문지가 3월 3일 날 보도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도를 했냐면 이렇게 나와요. 미 공군이 특수한 작전상의 필요성에 따라 적어도 4대의 F-117A를 현역으로 복귀시켜 2017년 중동 지역에 배치했다. 중동에 배치된 기체 가운데 한 대가 비행 중 발생한 비상 상황 때문에 카타르, UAE, 사우디 중 한 곳의 기지에 비상 착륙한 사실을 확인했다. 라고 네덜란드의 항공 전문지 스크램블이 보도했습니다. 2017년 중동 지역에 배치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봐서 아마도 IS 폭격이나 이런 것들을 또 보조하기 위해서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그런데 이 F-117은 사실은 다 퇴역했어요. 최초의 스텔스 공격기였는데 다 퇴역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다시 부활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 F-117은 1988년도에 실전 배치해서 그동안 걸프전 이런 여러 가지 전쟁에 아주 큰 활약을 한 이후에 2007년도에 전량 퇴역했습니다. 왜냐하면 F-22 랩터 전투기 그리고 이제 2007년으로부터 불과 몇 년 후면 이제 F-35 이런 전투기들이 대량으로 배치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전투기들에 비해서 기동성이나 부품 공유 이런 것들이 아주 딸리고 있는 이 F-117은 더 이상 쓸 필요 없다. 이렇게 해서 미군이 다 퇴역했어요. 그런데 그걸 지금 되살렸다 이겁니다. 자, 네바다주의 터너바 시험 비행장에 2018년 7월 26일 날 찍힌 사진입니다. 이 터너바 시험 비행장은 제목 그대로 시험 비행장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신무기를 테스트하는 그런 용도로 쓰는 그런 비행장인데, 네바다주가 아시다시피 네바다주의 최남단 지역에 라스베가스가 있고 그 북쪽은 거의 대부분 사막 지역이에요. 사람 별로 살지도 않죠. 여기에 이제 비행장들, 공군기지들, 또 미국의 전략기지들 이런 것들이 아주 많이 있는데요. 그 네바다주의 어느 곳에 터너바 시험 비행장, 즉 신무기를 주로 시험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럼 왜 여기에서 신무기를 시험하냐? 바로 사람들 인적이 드물기 때문에 다른 어떤 그 경쟁국이나 적성국의 스파이나 이런 어떤 그 세력들에게 탐지가 될 가능성이 좀 낮은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네바다주에서 주로 이런 일들을 하죠. 그런데 사진 한번 보십시오. 실루엣이 전체적으로 F-117하고 아주 흡사하게 생겼습니다. 날개가 납작하게 아랫부분에 있고요. 그리고 윗부분이 삼각형으로 이렇게 생긴 모습이 F-117하고 아주 흡사하게 생겼고, 특히나 랜딩 기어, 즉 바퀴죠. 바퀴 있는 부분이 F-117이 있는 그 공간하고 아주 비슷하게 형상도 그렇고 그렇게 생겨 있어요. 자, 그런데 더 재밌는 거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동영상인데요. 퇴역했던 나이트호크 F-117이 다시 비행을 하고 있다. 바로 이 터너바 시험 비행장에서 찍힌 영상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비행기가 움직이고 있죠. 삼각형으로 생겼습니다. 삼각형으로 생겼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비행기들하고는 아주 다르게 생긴 형상인데, 지금까지는 뭔지 조금 애매합니다. 지금 날개가 어느 것인지도 잘 모르겠고요. 자, 지금 이 비행기가 선회합니다. 선회를 하고 있거든요. 자, 확실하게 F-117, 이제 옆으로 완전히 보이니까 F-117인 게 확실하죠. 바로 F-117이 2018년 7월 달에 네바다주의 사막에서 비행을 하고 있는 모습이 포착된 동영상입니다. F-117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미국은 F-117 나이트호크
스텔스 전투기를 퇴역시켰다가 다시 지금 비행을 시키고 있는, 재가동을 하고 있는 것이 확실해진 겁니다. 자, F-117 한번 살펴볼까요? 최초의 스텔스 전투기 F-117A 나이트호크, 아음속 공격기입니다. 이건 뭐 초음속이 안 돼요. 그리고 최대 속도는 마하 0.95, 그러니까 뭐 보잉 747 이런 그 여객기하고 비슷한 속도입니다. 무장은 2000파운드 폭탄 2발입니다.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제담이라고 해서 정밀 유도 폭탄을 사용을 할 수가 있죠. 최초에 그냥 2000파운드 폭탄 2발이었고, 그리고 이 내부 무장창에 같은 무장을 2개를 할 수가 있는데, 사이드와인더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1발 또는 2000파운드 폭탄 1발, 이렇게 해서 2발의 공대공 또는 공대지 이렇게 섞어서 할 수도 있고, 뭐 아예 호위기가 따로 가고 자기는 뭐 적에게 들키지 않는다라고 판단한다면 2000파운드 2발만 꽂고 들어가서 공격을 하고 나올 수가 있죠. 사실은 뭐 아주 기동성이 안 좋기 때문에 적 전투기, 뭐 미그 21 이런 아주 구닥다리 전투기한테라도 걸리면 죽는 겁니다, 이거는. 그런데 안 걸린다는 게 이제 이것의 장점이죠. 왜? 레이더에 안 보이니까요. 전투 행동 방향은 806km. 이게 뭐 대단히 큰 전투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공중구비가 되기 때문에 공중구비를 해서 멀리 날아갈 수 있으니까 굳이 비행을 많이 시키기 위해서 덩치를 크게 키우지 않았습니다. 806km의 전투행동 방향을 가지고 있고, 2007년도에 퇴역할 당시에 57대가 있었습니다. 57대. 그런데 이제 이번에 몇 대가 다시 지금 뭐 현역으로 복귀하는지는 아직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만은, 뭔가 이 F-117로 사용할 수 있는 또는 사용해야 하는 그런 임무가 생겼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각에는 이 F-117을 무인기로 개조해서 쓴다 라는 그런 설도 있고요. 또는 지금 F-22 또는 F-35 이런 것들은 아주 전투기로서의 기동성을 중요하기 때문에 기존 전투기 형상과 크게 다를 바가 없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건 누가 봐도 뭐 형상 자체가 다리미처럼 생겨가지고 아주 독특하게 생겼죠. 레이더파를 360도 전방향에서 레이더파를 다 튕겨버리는 그런 형상으로 생겼어요. 예를 들어서 F-22 같은 경우는 후방에서 또는 측방에서는 조금 취약합니다. 그런데 이건 뭐 완전히 다 튕겨버리는 그런 360도 전방향 풀 스텔스 형상으로 생겼죠. B2하고 이 F-117하고 다 그런 형상이죠. 그런데 다만 B2도 그렇고 이 F-117도 그렇고 기동성이 아주 안 좋습니다. 왜? 생긴 게 이러니까요. 그런데 기동성은 안 좋습니다만은 생긴 게 이렇다 보니까 스텔스성이 아주 뛰어납니다. 어느 정도로 뛰어나냐? 제가 이 F-117의 화려한 전사, 화려한 일화를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989년, 즉 취획한 지 1년 만에 파나마 침공 작전에 투입됐습니다. 레이저 유도폭탄 단 2발로 당시 파나마의 독재자였던 노리에가 호위 부대를 항복시켰습니다. 당시에 레인저 1개 소대가 노리에가의 호위 부대 1개 대대 규모와 전투를 하고 있었는데, 대치를 하고 있었는데, 이 F-117이 밤에 나타나가지고 폭탄 2발을 딱 떨어뜨린 겁니다. 아무것도 안 보이는 상황에서 지금 미국의 특공대인 레인저 1개 소대, 뭐 한 3, 40명도 안 되겠죠. 그거 하고 지금 대대급 이상의 병력이 대치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2000파운드 폭탄 2발 그냥 떨어뜨려 버리니까 노리에가의 호위 부대가 깜짝 놀라가지고 레인저 1개 소대에게 항복해 버렸습니다. 그런 첫 번째 전공이 있고요. 그 다음에 걸프전에서 정말 어마어마한 활약을 했습니다. 걸프전 당시에 Q 패키지라고 해서 아주 대단히의 공격 편대군을 만들어서 오시락 원자력 발전소 그 핵단지를 폭격하려고 지금 미국이 구성을 했습니다. 그 구성이 얼마나 대단한가 하면은 한번 보십시오. F-16 전투기 32대. 이 F-16 전투기 32대는 공격기, 즉 폭격 용도로 쓰는 것입니다. F-15 전투기 16대. 이 F-15 전투기 16대는 제공기, 즉 적 전투기가 날아오는 것을 적 전투기가 공중전하는 호위 임무를 띠는 것입니다. 이 F-111 4대. 이게 이제 전자전기입니다. 그 전자전 제밍을 해가지고 그 적의 레이더가 우리를 지금 못 보게 만드는 그런 임무로 가는 겁니다. 요즘으로 치면 EA-18G 그라울러죠. 그렇게 해서 4대.
그리고 F4G 팬텀 8대가 가서 와일드 위즐, 즉 레이더하고 지대공 미사일만 공격하는 그런 임무를 가집니다. 함대 레이더 미사일을 장착하고 이 F4 팬텀이 8대는 레이더 시설만 공격하는 그런 임무를 가집니다. 그리고 KC-135 15대, 공중급유기 15대가 이 모든 비행기들에게 공중급유를 해줘서 대규모 원정 스트라이크 편대군을 구성해서 도대체 몇 대입니까? 48대, 52대, 60대. 60대의 전투기들을 이 KC-135 15대가 공중급유를 해주면서 대규모 공격 편대군을 구성해서 오시라크 원자력 발전소를 타격하러 갔는데 문제는 아군 전투기 2대가 격추되고 오시라크 원자력 발전소에 접근하지 못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안 되는 거죠. 워낙 방공망이 촘촘해서. 그런데 안 되는 것을 이 F-117 8대를 다시 보냈습니다. 다시 보내가지고 이 2000파운드 2발씩 장착할 수 있지 않습니까? 16발의 2000파운드 폭탄을 떨어뜨려가지고 발전소를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렸습니다. 이렇게 60대의 전자전기, 전투기, 공격기, 와일드 위즐기 이런 것들이 가가지고 60대가 가서 건드리지도 못하고 2대가 격추되고 돌아왔는데 이 F-117 8대가 가서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렸어요. 정말 엄청난 능력이죠. 스텔스가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리고 걸프전 전 기간 중에 미군 전체 전술기 소티라는 것은 한번 출격하는 것을 한번 임무 출격한 걸 소티라고 하거든요. 미군 전체 전술기 소티수 대비 2.5%에 불과한 숫자로 주요 표적을 무려 40%나 파괴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항공모함에서 출격한 당시에 이 팬텀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전투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전투기들이 걸프전 동안 얼마나 많이 활동을 했겠습니까? 그런 전투기들 전체 그 임무 중에서 불과 2.5%밖에 안 했는데 자기는 실제로 주요 전술 표적은 40%를 F-117이 했다라고 하니까 이 스텔스의 능력은 이만큼 무서운 겁니다. 그리고 이라크전 개전 첫날 후세인 사살 작전에 투입이 되어서 바그다드 한복판에 이제 후세인이 어디에 나타난다는 일정이 지금 이제 CIA가 포착을 한 거죠. 그래서 이 F-117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유도폭탄을 투하해서 성공했습니다.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렸죠. 그런데 후세인이 일정을 바꿨어요. 사전에 공지하지 않고 일정을 바꾸어서 아마 자기의 어떤 일정이 미국에게 노출됐을 가능성이 크다 생각하고 급하게 바꿨을 수도 있죠. 또는 그것을 알려주는 또 스파이가 있을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후세인이 구살생으로 살았는데, 어쨌든 일정을 소화하려고 했던 그 지역은 그 시간에 초토화되어 버렸습니다. 후세인이 갔으면 죽었죠. 첫날. 방공망에 살아있는 첫날. 그 정도로 이 F-117이 작고, 덩치도 작고, 폭탄은 2발밖에 못 달고, 그리고 뒤뚱거리고, 속도도 늦고, 그렇지만은, 밤에는 그 누구도 이 전투기를 발견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또 일화가 하나 있죠. 평양에 1994년도 제네바 합의 이런 거 할 때 평양 상공에 주석공 상공에서 이 F-117이 나타나서 일부러 소리를 내고 휘젓고 다녔다라고 일화를 공개를 했었죠. 누가요? 바로 그 작전에 참가했던 조종사가 전역하고 나서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현역 때 그때 말이야, 바로 북폭 위기 94년 그때 내가 평양에 가가지고 F-117 먹고 가가지고 일부러 주석공 상공에서 소리 내고 휘젓고 돌아왔어. 이런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평양에도 갔었습니다. 그런데 이 F-117은 완전히 천하무적이었냐? 그건 아닙니다. 딱 한 대가 격추되었었어요. 코소보 내전 때 격추됐는데 당시 이 F-117이 너무 자만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항상 똑같은 경로로 비행해서 폭격하고 돌아오고 이랬던 겁니다. 그래서 유고군이 딱 지키고 있는데 그 SA-3라고 하는 지대공 미사일 사이트 옆으로 그냥 유유히 지나간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지나가요. 그래서 이 SA-3를 적외선 추적 모드로 바꿔서 쐈습니다. 당연히 뒤에 이제 적외선 추적이니까 열추적 미사일 아닙니까? 뒤에 꼬리 부분에 이 제트 엔진이 달려 있으니까 당연히 열이 나겠죠. 그래서 한 대 격추가 됐습니다. 그냥 이 비행 경로를 좀 불규칙적으로 했으면은 들키지 않았을 텐데 항상 똑같은 쪽으로 가다 보니까 그렇게 방심하다가 한번 걸려서 격추된 적이 한번 있고, 나머지는 항상 이겼었습니다. 자,
그럼 왜 복귀했을까요? 최고의 스텔스 성능이기 때문에 복귀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데, 일단 이 F-22,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최강 스텔스 전투기 F-22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F-22는 특징은 스텔스성과 공중기동 능력 모두를 추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형상이 기존 전투기 형상하고 똑같죠. 그러다 보니까 좀 스텔스, 즉 상대적으로 높은 레이더 반사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예상일 뿐인데요. 0.0065제곱미터. 이건 워낙 보안 사항이라서 사실은 정확하게 얼마다라고 공개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추측합니다. 이 정도 될 것이다. 이게 이제 0.0065제곱미터. 참고로 F-35 전투기는 0.15제곱미터로 정도로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이 F-22의 단점은 2000파운드급 폭탄이 안 돼요. 2000파운드급 폭탄은 뭐냐면은 이 F-117도 사용하고 하는 그 2000파운드급 폭탄은 바로 벙커버스터 용도로 사용할 수 있고 또 흑연 폭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F-117이 가장 많이 사용했던 게 벙커버스터와 흑연 폭탄입니다. 흑연 폭탄은 광범위하게 정전을 시켜버리는 겁니다. 정전 폭탄이라고 하죠. 그런 걸 이제 F-22는 탑재가 안 돼요. 그런데 이제 워낙 이 F-22는 고도의 이제 현대 기술이 들어가서 격추되었을 경우에 최신 기술 유출 위험이 높습니다. 전자장비가 워낙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런데 반대로 이제 이 F-117은 철저한 스텔스 성능만 추구했습니다. 그래서 생긴 게 딱 봐도 다리미처럼 생겼죠. 그러다 보니까 기동성은 아주 이제 희생을 했죠. 속도, 기동성 다 희생하고 그 대신 완전히 스텔스성만 추구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단히 낮은 레이더 반사 면적을 가지고 있어요. F-22에 비해서 반 정도. 이게 참새보다 더 작은 레이더 반사 면적이다라고 하니까 정말 대단하죠. 참새보다 더 작은. 그리고 이제 2000파운드급 정밀 유도 폭탄을 운용 가능하니까 벙커버스터, 그리고 흑연 폭탄인 정전 폭탄 이런 걸 사용할 수 있죠. 대단히 효과적이죠. 그리고 여기는 스텔스 형상, 그리고 스텔스 소재 이런 것들만 있지 그 안에 전자장비가 최신 없어요. 레이더도 없고 그러니까. 그래서 격추되었을 경우에 최신 기술 유출 위험이 적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 57대의 퇴역 F-117 중에서 한 최저 10대, 많으면 한 20, 30대 정도를 만약에 다시 살렸다라고 하면 저는 이 20, 30대 가지고 어마어마한 일을 할 수 있다. 10대만 있어도 사실은 어마어마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10대, 즉 8대 가지고도 과거의 걸프전 때 오시락 구원자력 발전소 그 60대의 전투기가 해결 못했던 거를 8대가 가지고 그냥 해결해버렸지 않습니까? 영변 핵시설, 오시락하고 비슷하죠? 8대 가면 해결 다 돼버린 겁니다. 그런 엄청난 임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됐으면 좋겠다. 많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이 돼요. 자, 부활한 밤의 암살자. 누구를 노릴까요? 이제 IS도 끝났습니다. 베네수엘라 지금 작전할 수 있죠. 그런데 굳이 베네수엘라를 때리기 위해서 그 군사력도 약한 베네수엘라 때리기 위해서 퇴역한 걸 다시 살려야 할 정도로 그렇게 베네수엘라가 그 대단한 나라 아니죠. 지금 있는 F-22, F-35, 그리고 B-2 이런 스텔스기로 다 동원해도 해결이 안 될 정도의 군사력의 상대가 있다는 겁니다. 누구겠습니까? 바로 김정은 아니겠습니까? 북한 아니겠습니까? 지금 김정은 가슴팍에 폭탄이 그냥 날아가고 있는데 그냥 그대로 확 꽂혀버리면은 우리 통일이 올 수도 있는데요. 저는 제가 어제 방송해드렸던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B-52 폭격기 한반도에 보냈죠. 그리고 리벳 조인트 정찰기, 전략 정찰기 보냈죠. 이런 것들과 함께 이 F-117 나이트호크를 퇴역시켰던 것을 되살렸다. 그리고 그것을 이 시기에 보도했다. 김정은 들으라고 보도한 거 아니겠습니까? 퇴역한 것, 다시 동영상 찍히고 한 것은 2018년 7월 달에 찍혔는데 보도가 3월 3일 날 됐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흘렸다는 말이죠. 흘렸다. 그래서 이 시기에 왜 이런 보도가 흘러나왔냐? 바로 김정은 들으라고 했다. 그래서 아무쪼록 이런 군사적 움직임에 김정은이 겁을 잔뜩 먹고 2017년 12월처럼 뭔가
전향적인 조치를 해 나갔으면 좋겠다. 뭐 내 갈 길을 가겠다. 새로운 길을 모색하겠다. 새로운 길 한번 모색해 보세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새로운 길 하다가 이런 새로운 길을 맞을 수도 있다라는 경고를 주면서 오늘 데일리 디펜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